요즘 디지털 자산 시장 정말 정신없죠?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들만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소음이랑 정말 중요한 장기적인 신호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시장의 진짜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시장 상황을 정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텅 빈 들판 같달까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기 한쪽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유동성 진공 상태입니다.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하다 하고 싹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말라버려서 누가 조금만 던져도 가격이 훅훅 밀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텅 빈 시장의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시장을 온통 뒤덮고 있는 이 시끄러운 소리들, 바로 노이즈부터 한번 제대로 해부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하락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자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기관들이 이 시장 망해라 하면서 하락에 베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까보면요. 기관들의 선물 시장 참여도가 ETF가 승인되기 전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하락에 돈을 건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일단 현금 들고 밖에서 지켜보자 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린 이탈이라는 거죠. 골을 넣어줄 공격수가 사라진 셈입니다. 아니, 그럼 최근에 왜 그렇게 가격이 급락한 걸까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 레버리지 ETF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자, 1단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2단계, 이 ETF들은 자기들 규칙상 어쩔 수 없이 기계처럼 보유 자산을 팔아야 해요. 3단계, 그렇게 강제로 파는 물량이 나오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말 그대로 죽음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알고리즘이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린 거죠. 그런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시장을 짓누르던 그 매도 압력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관련 투자 규모가 무려 57%나 줄었어요. 쉽게 말해서 팔아야만 했던 물량들이 이제 대부분 다 시장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돌덩이 하나가 드디어 치워진 셈이죠. 하락장에는 늘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루머, 우리가 퍼드라고 부르는 것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첫째, MSTR이 비트코인 폭탄 돌리게 할 거다? 현실은요, 오히려 현금을 엄청나게 확보해서 2027년까지는 비트코인 하나도 안 팔아도 될 정도예요. 둘째,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뚫을 거다? 이건 최소 3년에서 5년은 뒤의 얘기고요. 이미 대비책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망할 거다. 이것도 현실을 보면 웬만한 은행보다 재무 상태가 훨씬 튼튼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포들은 사실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 이제 시끄러웠던 소음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시장의 저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진짜 변화, 바로 시그널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시그널의 심장에는 바로 토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CEO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시장의 업그레이드라고까지 말했어요.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토큰화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블랙록, 뱅가드, 나스닥 같은 전통금융의 거인들은 물론이고요. 소니 같은 빅테크 기업까지 지금 모두가 이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를 먼저 가려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한번 지켜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시장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 하는 치열한 싸움인 거죠. 토큰화가 왜 그렇게 혁명적이라는 건지 이 표를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는 주식을 사도 내 계좌에 들어오기까지 이틀이나 걸렸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하는 즉시 모든 게 끝나는 즉시 결제로 바뀝니다. 당연히 중간 단계가 줄어드니까 비용은 확 낮아지고 모든 게 투명하게 기록되죠.
그리고 그동안 부자들만 투자하던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것들이 잘게 쪼개져서 24시간 전 세계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금융의 효율성이 아예 다른 차원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토큰화 세상에서 시장의 두 거인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이들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새로운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자산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왼쪽의 비트코인, 이제 무슨 기술주가 아니라 금처럼 전 세계에 돈이 얼마나 풀리냐에 따라 움직이는 거시경제 자산, 즉 디지털 금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이더리움은 이 모든 토큰화된 자산들이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거대한 판, 그러니까 금융세계의 새로운 윈도우나 iOS 같은 글로벌 운영체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글로벌 운영체제라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이 도넛 차트 한번 보세요.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시정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가깝습니다. 이건 기관들이 자, 우리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보자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믿고 선택하는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여기서 이더리움의 또 하나의 엄청나게 중요한 진화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기대하는 투기성 자산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마치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이자를 주는 채권처럼 스스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 바로 스테이킹 ETF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더리움 ETF를 그냥 사서 가지고만 있어도 마치 은행 예금이자처럼 연 3%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만 보고 투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한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먼 미래, 구체적으로는 2026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왜 하필 2026년이냐고요? 이 시장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구체적인 이벤트들이 바로 그때를 향해서 시간표 위에 딱딱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그냥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아닙니다. 거의 확정된 미래나 다름없죠. 2026년 초가 되면 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퇴직연금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고요. 중반에는 드디어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마음껏 결제 수단으로 쓰게 되는 법적인 틀이 마련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동안 이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족쇄가 풀리는 거의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단타나 치고 빠지는 뜨거운 돈에서 매달 월급날이면 기계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차갑고 묵직한 은퇴 자금으로의 대전환.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금융 시스템 전체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철도 위에서 다시 지어지는 엄청난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더 이상 이 새로운 길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올라탈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